예, 연속체. 세포 골격이 있는 연구 주제가 되자마자 세포 매트릭스가 세포 표면 너머로 결합 조직이 시스템이나 세포의 매트릭스가 이어진다는 것이 밝혀졌다. 10.7a에 보인 바 있다. 막을 관통하여 이어지는 분자들의 전체 계열, 즉 인테그린이 발견되었다. 대부분의 인테그린에 관한 설명을 예를 들어서 호로위츠 1997년에 거의 언급되지 않은 것은 그것을 처음 관찰해낸 과학자의 이름이다. 그의 이름은 마크 브레처이다. 그는 적혈구 세포막의 단백질을 연구 중이었는데 그것들 중에 하나가 세포의 안쪽에서부터 바깥으로 뻗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1975년. 당시에는 획기적이었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세포절 매트릭스도 핵피막과 핵매트릭스 유전자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며 생체의학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세포의 주변 환경과 세포 안 또 유전물질 간의 경계는 우리가 한때 생각했던 것처럼 명확하거나 투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만약 당신이 현존 치료사라면 당신이 만지는 것은 단순히 피부가 아니다. 당신은 몸 전체에 걸쳐서 끊임없이 상호와 연결된 망성 조직을 만지는 것이다. 실제로 피부는 이러한 구조적인 연속성이 구체적으로 증명된 첫 번째 조직들 중에 하나다. 전체 상호 연결 시스템은 결합적인 조직, 세포, 골격, 덴서, 그리티, 매트릭스 또는 간단하게 생체 매트릭스라고 불려왔다. 한 개인 껴있는 침술 교재에서는 직공 없이 짜인 망으로 언급되어 있다. 생체 매트릭스는 신체의 구석구석까지 쌓여있는 연속적이고 역동적인 저분자 망상 조직이며 결합조직 매트릭스 안에 세포 매트릭스가 놓이고 그 안에 핵 매트릭스가 위치한다. 상피, 진피, 연속체, 앨리슨과 게러드 및 그들이 인정한 연구자들은 상피, 진피 접합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술하였다. 인접하는 상피 세포들은 접착반들에 의해서 서로 부착되며 반접착반에 의해서 진피 결합 조직에 고정이 된다. 모든 접착반들을 당김 진성 우가 가로질러 관통함으로써 피부 전체에 걸쳐서 모든 상피 세포들이 서로 연결된 섬유성 매트릭스를 형성한다. 큰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비슷비슷한 또는 서로 다른 분자들이 비공유 결합으로 상호작용한다는 것에 중점을 둔 화학 분야를 지칭하는 것이다. 기존 화학이 강한 결합 내지는 공유 결합에 중점을 두는 반면에 초분자 화학은 많은 분자들로 구성된 복합체 형성을 가능케 하는 분자들 간의 보다 약하고 가역적인 비공유 상호작용을 연구한다. 본질적으로 당신이 인체를 만질 때 당신은 연속적으로 상호 연결된 시스템을 만지고 있는 것이며 그 시스템은 신체 내의 거의 모든 분자들로 구성되고 이 분자들은 복잡한 망상 조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생체 매트릭스에는 근간이 되는 단위체나 핵심 부분이라는 것이 없으며 어떠한 부분도 주되거나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전체 매트릭스 네트워크의 속성은 모든 요소들의 통합된 활동들에 달려있다. 시스템 일부에서 가해진 이롭거나 해로운 영향이 다른 데로 전파될 수가 있고 실제로 전파된다. 이것은 생체 구조에 대한 중요한 이미지다. 우리가 갖는 이미지는 우리가 행하는 치료의 성공 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것들을 기반으로 특정한 의도나 테크닉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근막을 늘리는 테크닉들, 즉 마사지, 능동적인 고립, 스트레칭, 언와이딩, 구조 통합술 또는 롤핑과 같은 그 밖의 많은 것들이 생체 매트릭스 네트워크로 작용하고 있는 장력을 바꾸고 이것이 다시 세포 생화학 반응을 바꾸게 된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매트릭스 장력과 생화학 반응 간의 관련성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를 보게 될 것인데 그것은 도널드 잉그버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서 개척된 성과이다. 우리는 또한 14장에서 바늘을 빗을 때 매트릭스 섬유들이 침 주변으로 휘감기기 때문에
침술이 이러한 원리의 운용에 적합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의도는 가벼이 볼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의도가 치료사의 신경 시스템의 특정한 패턴의 전자기적인 활동을 일으키고 그것이 치료사의 몸을 통해서 그가 만지고 있는 환자의 몸속으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시만 신체의 다양한 각 부분과 신체의 시스템을 연구하는 것은 명백히 유용하지만 각각의 요소는 연성망의 국부적인 영역이나 세부 영역으로 볼 수가 있다. 세포, 조직, 기관 모두 모양, 형태, 기계적인, 에너지적, 기능적 특성들이 매트릭스의 속성들의 국소적인 변이들 때문에 생겨난다. 핵 매트릭스 내의 게놈은 이러한 네트워크의 세부 영역이다. 정보의 흐름 기이론대 생기론의 논쟁과 환원제의 접근법이 남긴 유산은 침술 원리에서 제한하는 시스템적 조절과 구정에서 논의된 그 밖의 조절들과 같은 신체의 전반적인 조화 내지는 통합과 관련된 개념에 대하여 도외시하는 경향이다. 그 자체의 특성상 환원주의 접근법은 전체 유기체의 수준에서 현상을 연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가정하는데 단지 그것이 너무 복잡하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체는 분해되어 한 번에 한 조각씩 연구되어야 한다. 부분들을 전체의 하나로 재조립하는 것은 어떠한 알 수 없는 먼 미래의 시점까지 우리가 부분들 전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때까지 연기되어야 하는 과정이다. 종합체제 이론이라는 것이 개발되었지만은 버탈란피 71년 그것에 적극적인 흥미를 보이는 생리학자는 거의 없었다. 이제는 그 조각들을 조립할 시간이 되었으며 아주 많은 과학자들이 더 큰 그림을 이해하고 통합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살아남기 위해서 복합 생체 시스템은 정보 처리 과정을 수행할 복잡한 망이 필요하다. 각각의 요소는 자신의 활동들을 다른 부분들이 수행하고 있는 활동과 연계하여 신속하고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뛰어난 생리학자인 에드워드 F. 아돌프는 생리학적인 통합의 메커니즘에 대하여 심도 있게 관찰하고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아돌프 1982년 완전체에 대한 생물학이란 통합되고 조화를 이루었으며 성공적인 시스템으로서의 신체에 관한 연구이다. 어떠한 부분이나 속성도 상호 관련이 없는 것이 없으며 모든 것이 명백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연결들은 단일한 사슬이 아니라 매우 많은 수의 연결 경로들이 교차된 형태이다. 과학자들이 조절에 대하여 생각할 때 대체로 신경 시스템에서 시작한다. 신경 호르몬의 발견으로 신경 및 호르몬 시스템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대체로 화학적인 조절에 대해서는 세포 대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바라봤다. 예를 들어서 조절 물질들이 세포 외의 매트릭스를 통해서 목표 세포에 부딪힌 일이 생길 때까지 확산해 나가며 부딪히게 되면서 거기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다. 9장과 9.1을 상기해 보라. 어떤 호르몬들은 세포 표면과 반응하지만은 또 다른 호르몬들은 세포막을 가로질러 들어가 세포 안에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생각이다. 이제 우리는 많은 호르몬들이나 다른 신호 분자들이 세포 표면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것이 세포 활동을 활성화하는 세포 내의 2차 메신저의 생산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1981년 이런 이유로 생체 시스템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은 두 가지 주된 언어, 즉 화학과 에너지와의 관련되어 있다. 화학적인 조절은 호르몬과 여러 가지 인자들, 예를 들어서 성장인자, 상피 성장인자, 그리고 세포 내 여러 가지 2차 메신저들에 의해서 수행이 된다. 반면에 에너지 상호작용은 두 종류로 전기적인 것과 전자적인 것이 있다. 신경과 근육의 전기활동이 잘 알려져 있지만 이 밖에도 많은 종류의 에너지 신호 시스템이 존재한다. 어떤 것들은 언젠가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더욱더 심도 있게 현실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전체 생체 매트릭스는 기계적인 네트워크인 동시에 진동의 네트워크며 에너지, 전자, 광자, 정보의 네트워크이다. 1994년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생리적인 과정 및 조절 과정의 모든 구성은 연속적으로 소통하는 생체의 매트릭스의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생체 시스템을 위한 합리적인 고안을 한다면 모든 세포가 신체의 다른 모든 부분에서 발생하는 활동들에 대한 정보를 받는 형태일 것이다. 아돌프 1982년. 통합적 시스템의 인체란 함께 작동하는 수천 개의 생리학적인 과정들과 특성들이 합해진 것을 의미한다. 호흡 한 번, 심장 박동 한 번은 셀 수 없이 많은 이벤트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엄청나게 많은 기능들이 동시에 실행이 된다. 생명체 내의 각 부분들과 작동 과정들은 매우 복잡하게 엮어 있으며 수천 번씩 조정을 거친다. 만일 활동을 통합하는 과정이 없다면 생체는 물리적인 화학적인 반응들이 뒤죽박죽이 되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능력들이 발휘되지 않게 될 것이다. 실제로 전체에 있어서 각각의 과정은 다 중요하다. 생리적인 통합은 모든 세포와 분자들이 작용에 맞게 미세 조정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여기저기로 화학물질이 확산되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생체 과정의 빠르고 섬세한 측면을 설명하기에는 말도 안 되게 느린 것이다. 이제 우리는 생체 매트릭스야말로 각각의 부분을 또 다른 모든 부분들에 이어주는 고속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라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매트릭스의 동력학, 신호 전달과 세포 크롤링. 최근 생체 매트릭스의 속성을 연구하는 커뮤니티 안에서 굉장히 흥분되는 일이 있었다. 매트릭스가 방어 및 회복 체계의 핵심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나아가 바로 이 매트릭스를 통해서 영양분, 호르몬, 다른 신호 분자들, 독소, 노폐물이 확산되어 세포들이 이들을 주고받게 된다는 것이다. 명백하게 이 시스템의 속성적 여러가지 물질과 신호 흐름에 있어서의 개방 상태는 생명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다. 기존 의학과 관련된 다양한 보완 치료법들을 연구하면서 얻은 결론 중에 하나는 기존 의학은 여러가지 기관과 시스템에 중점을 두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생체 매트릭스를 통해서 그것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보완의학 치료사들의 매트릭스의 질에 우선 주목함으로써 건강 문제를 종종 풀어내는데 여기서 매트릭스의 질이란 몸을 터치했을 때 나타나는 살의 모양이나 느낌 그리고 살이 움직이는 방식들을 의미한다. 손상을 입은 부분은 형태나 뭉침으로 남을 수 있는데 이로 인해 혈류, 영양분, 에너지, 정보, 흐름, 세포 이동이 방해를 받게 된다. 이러한 부위들은 홀리스틱 치료사나 경험이 많은 의사들이 만졌을 때 종종 감지되곤 한다. 구조적인 바디워크 기법은 이와 같은 오래된 손상의 흔적들을 체계적으로 치유함으로써 림프 순환 신경 시스템 및 그 밖의 커뮤니케이션 시스템들이 더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해준다. 세포의 매트릭스와 세포 내부를 연결하는 분자들을 인테그린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인테그린은 제자리에 세포를 붙이는 접합 분자들의 한 부류이다. 놀라운 것은 근본적인 수준에서 그것이 신체의 대부분의 기능들도 조절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관절염과 심장질환, 뇌졸중, 골다공증, 암의 확산 등에 있어서의 인테그린의 숨겨진 역할을 밝혀냈다. 호로위츠 1997년. 생체 매트릭스는 고정된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역동적인 시스템이다. 주변 세포들 간의 연결성과 세포와 기질 간의 연결성은 영구적이라기보다는 다소 불안정한 것이다. 세포들이 모양을 바꾸거나 슬금슬금 기어가는 것처럼 연결성이 형성되었다가 깨어졌다가 변경되거나 한다. 당김, 잔섬유, 접착 반결합, 소체, 인테그린, 커넥션, 고정 잔섬유 등의 특이 커넥터들은 연기를 끊고 접고 용해하고 수정하는 불안정한 구조들이다. 1973년. 손상 입은 피부의 회복, 재생, 피화이나 다른 조직의 복원이 필요할 때 이러한 가역적인 부착은 상피세포, 섬유화세포, 고라세포, 근화세포 그리고 그 밖의 생성세포들이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해준다. 비자기 물질 흡수를 위해서 다양한 백혈구들은 아메바 같은 동작 아메바 운동을 통해서 감염 부위나 종양 속으로 이동할 수가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모두 바디워크 및 에너지 치료사, 운동 치료사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
고체 생화학, 솔리드 스테이트 바이오케미스트리.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현대 생화학, 세포 생물학은 수액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의 연구에 기초한 것이다. 핵 및 결합조직 기질과 역동적으로 상호 연결되어서 구석구석 침투해 있는 세포 골격의 발견은 고체 생화학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진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 분야의 발전이 종려성의 효소들과 그 활동에 관하여 생화학자와 분자 생물학자들이 이뤄낸 훌륭하고도 매우 중요한 업적에 대하여 부정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 대신에 고체 생화학은 생체 세포와 조직을 구성하는 고체 섬유 및 필라멘트들에서 발생하는 그동안 연구되지 않았던 과정들에 대하여 연구를 개시할 수 있게 해 주었다. 또한 이러한 접근법은 신체 전반에 걸쳐서 발생하는 과정들에 대하여 현존 치료사, 구조 치료사, 에너지 및 생체 역학 치료사들이 가져오는 효과들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액체 생화학에서 세포 내 분자들이 다소 무작위로 퍼져서 특정 효소에 우연히 부딪히는 과정을 요구한다. 고체 생화학이 깨닫게 해준 것은 효소들이 구조적인 체계로 조직화되어 있다면 화학 반응들이 훨씬 더 질서있고 신속한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것이다. 그런 반응들의 실제 속도는 펜토초 분광학이라고 불리는 놀라운 기술로 측정되었다. 이 방법의 개발로 아메드 주에릴과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CIT 그의 동료들은 1999년 노벨 화학상을 받았다. 그들의 발견을 이해하기 위해서 TV의 스포츠 경기에서 어떻게 골이 넣어졌는지를 정확하게 밝혀주는 슬로우 모션이 없다면 어쩔지 생각해보라. 화학 반응도 마찬가지다. 주엘과 동료들은 화학 결합이 깨어지고 새로운 결합이 형성되는 상승 과정을 관찰하기 위하여 한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의 원자와 분자를 슬로우 모션으로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방법은 세상에서 틀림없이 가장 빠른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이다. 펜토초 분광학을 사용하여 주엘은 원자가 대략 1000ms 속도, 대략 라이플 총 탄환만큼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아내었다. 그렇게 빠른 장면을 보는 게 가능한 일이라고 믿는 과학자는 거의 없었다. 이것은 고체 생화학의 성과물 하나로 화학 반응이 반응물과 접촉하기 위해서 무작위 확산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면 그것이 도달할 수 있는 속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생체 매트릭스 개념은 전반에 걸친 제어에 대한 가능성을 여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매트릭스 안에서 전달되는 신호들은 생체 전반에 걸쳐서 매트릭스와 결부된 효소, 메타볼론들을 조절 내지는 미세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매트릭스 사이로 이동하는 신호, 즉 매트릭스 섬유들 사이에 채워진 간절액에서 확산을 통해서 전달되는 신호와 매트릭스 자체 내에서 전달되는 신호, 즉 단백질의 주사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전기 전도와 단백질 표면에 부착된 수분층에서 양성자의 호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신호를 구분한다. 1998년 나이트. 매트릭스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메커니즘은 다음 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고체 생화학과 매트릭스 조절의 치료적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세포와 조직 존재하는 고도의 체내 내지는 규칙적인 패턴 결정화 정도에 대해 검토하는 것으로 시작해보자. 이렇게 세포와 조직에서의 결정화된 배열 앞전기에 대해서 우리는 직관적으로 생체물질이 결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결정체라고 하면은 흔히 다이아몬드나 마노 이런 돌들이기 때문이다. 생체 결정체는 길고 가늘며 유연한 분자들로 구성되고 부드럽고 신축성이 좋다. 더 정확하게 말해서 그들은 액정 결정체 배열 규칙이 있으면서 생체 시스템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물리학자들은 결정체의 속성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 그들이 입수한 정보는 의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어떤 종류의 결정체들은 앞전기성인데 이는 그것들이
압축되거나 늘려질 때에 전기장을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압전 물질들은 또한 열전기성이기도 한데, 다시 말해서 그것들의 온도가 변할 때에 전기장이 발생된다는 것이다. 이런 두 가지 고체 특성들, 이런 두 가지 압전기성과 열전기성에서 만들어지는 결과 중에서 하나로 신체를 만짐으로써 조직이 전기장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전기장은 자료로 생리학적인 과정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 생리학자들은 압전기 효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뼈에 의한 전기 발생을 연구해왔다. 여러분들이 걷는 각각의 발걸음이 다리에 있는 뼈를 누르고 그 다음에 전체 골격을 통해서 특징적인 전기장을 발생시킨다. 하지만 압전 효과는 뼈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신체의 거의 모든 조직들은 압축되거나 늘어날 때에 전기장을 발생한다. 81년 압전 효과는 이러한 전기장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원인이 된다. 이 같은 전기장의 또 다른 발생 원인은 유동전이다. 조직에서 전기장을 발생시키는 이러한 두 가지 방법들의 상대적인 기여도가 연구되어 왔다. 중요한 점은 뼈나 연골이 압축될 때나 햄질이나 인대가 늘어날 때 피부가 관절처럼 늘어나거나 구부러질 때에 작은 전기 파동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진동과 그것들의 하모닉스는 관련 조직에 작용하는 힘을 정확하게 나타내준다. 바꾸어 말하자면 그것들을 발생하는 운동들의 성질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 이 정보는 둘러싸고 있는 생체 매트리스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그리고 전자적으로 전달된다. 이러한 정보의 역할 중에 하나는 형태를 제어하는 것이다. 형체를. 운동이 조직에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두 가지 방법들. 이에 그러면 결정적 구조의 변형에 의한 압전기 내지는 압력전기의 발생을 보여준다. 이렇게. 운동 조직에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두 가지 방법들은 위의 그림을 더 결정적인 구조의 변형에 의한 압전기 내지는 압력전기의 발생, 아래의 그림은 전하를 띤 표면 위로 전하를 띤 이온의 유동체가 흐름으로 유동전이가 발생하는 방식을 나타내는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고,